레스터의 평범한 시립 주차장, 빛바랜 페인트 선 아래에는 500년 묵은 비밀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차를 주차하고 그곳을 지나갔지만 발밑에 묻힌 깊은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세기 넘게 리처드 쌈세의 이야기는 승자의 시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1485년 보스워스 전투에서 전사한 그는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마지막 영국 왕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그의 시신은 말에 실려 거리를 행진하며 극심한 굴욕을 당했고 인근 수도원에 급히 파놓은 무덤에 버려졌다. 수십 년 후 종교개혁 시기에 그 수도원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수도원의 돌들은 실려나갔고 그 땅은 포장도로로 뒤덮였으며 몰락한 왕의 무덤이 있던 정확한 위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시간이 그의 매장지를 지워버리는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선전기계는 그의 인간성을 지우려 애썼다. 그의 시신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가정교 왕조는 자신들의 의심스러운 왕위 계승권을 정당화해야 했다. 그들은 죽은 왕을 신화 속 악마로 탈바꿈시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3세를 독을 품은 곱사등이 괴물,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탑에 갇힌 조카 왕자들을 살해한 무자비한 폭군으로 묘사하며 불멸의 인물로 만들었다. 수백 년 동안 이러한 어두운 풍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현대 법의학, 지표 특과 레이더, 그리고 타협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정확성을 자랑하는 고대 DNA 분석이 등장하여 500년 묵은 이야기를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리처드 3세의 부활은 역사가 필리파 랭글리의 집요한 직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고대 중세 지도를 현대 도시 격자와 꼼꼼하게 겹쳐보며 연구한 결과 그녀의 연구는 그 평범해 보이는 아스팔트 주차장을 끈질기게 가리켰습니다. 학계는 처음에는 그녀의 이론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2012년 8월 레스터 대학교의 고고학 연구팀이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지표 특과 레이더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부지를 꼼꼼하게 측량했습니다.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그 아래에 조밀한 점토층까지 깔끔하게 도랑을 팠습니다. 발굴 첫날 연구팀은 사람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굳어진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섬뜩한 법의학적 이야기가 드러났다. 1번 유골로 명명된 유해는 시신에 비해 너무 짧게 파인, 충격적으로 조잡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머리는 흙벽에 어색하게 기대어 있었고 손목은 서로 바짝 얽혀 있어 단단히 묶여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것은 정식으로 즉위한 군주의 엄숙한 장례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증오의 찬적을 성급하고 무례하게 처형한 것이었다. 법의학 검사 결과는 중세 전투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유골은 30대 초반 남성의 것으로 당시 32세였던 리처드 1세와 정확히 일치했다. 두개골에는 전투로 인한 부상의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었다. 여러 상처는 그가 전장의 혼란 속에서 투구를 잃어버리고 적군 보병들에게 공격당해 추락사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훼손된 해골과 전설적인 왕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신체적 특징은 바로 척추였다. 척추는 심하게 옆으로 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청소년기 발병 척추측만증의 사례였다. 휘어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눈에 띄게 높았고 이로 인해 내장 기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다. 갑자기 유명한 가정교사에 대한 선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셰익스피어의 구부정한 등 두꺼비는 잔혹한 연극적 과장이었지만 실제로 고통스러운 의학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기형적인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젊은이였지만 놀랍게도 무거운 판금 갑옷을 입고 힘센 군마를 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투 상처와 굽은 척추는 단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플랜테지너 왕조의 왕을 발견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527년 동안 젖은 점토에 담겨 있던 뼈에서 유전자 지문을 추출해야 했습니다. 500년 된 심하게 손상된 뼈에서 사용 가능한 DNA를 추출하는 것은 엄청난 난제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섞여 있으면 전체 DNA 염기 서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만 전달되는 고유한 유전적 특징으로 수천 년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여성 혈통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처드 삼세는 적법한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요크의 앤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적 탐정 작업을 통해 계보학자들은 앤의 직계 여성 혈통을 어머니에서 딸까지 17대에 걸쳐 500년에 걸친 혼란스러운 역사를 거쳐 추적해냈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그들은 살아있는 후손인 캐나다 태생의 런던 가구 제작자 마이클 입손을 찾아냈습니다. 입손은 볼 안쪽에서 면봉으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연구소는 그의 현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해골에서 추출한 고도로 파편화된 고대 DNA와 비교했습니다. 컴퓨터가 결과를 도출했다.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일치였다. 그들이 공유하는 특정 염기 서열 HLA 그룹 J1C, 이 C는 극히 드문 것이었다. 정확히 그 위치에서 발견된 시신이 그 희귀한 목의 유전적 특징, 심각한 척추측 만증, 그리고 일치하는 전투 상처를 모두 가질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0에 가까웠다. 과학계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령은 틀림없이 리처드 3세였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은 절대적인 엄격함을 요구한다. 모계의 DNA 검사로 그의 신원이 입증되었지만 연구원들은 그의 왕족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Y 염색체에 주목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Y 염색체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만 전달된다. 300년 넘게 영국을 통치했던 플랜테지너스 왕조에게 있어 이 북의 혈통은 모든 것이었다. 그들의 왕위 계승권과 장미 전쟁의 정당성은 전적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순수 혈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유전학자들은 리처드의 고대 Y 염색체를 추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리처드의 고조부인 에드워드 3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가진 서머셋 가문의 살아있는 남성 후손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론적으로 리처드와 이 현대 귀족들은 정확히 같은 북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Y 염색체는 완벽하고 매끄럽게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의 Y 염색체는 현대 왕족 친척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9세대에 걸친 그들의 계보 어딘가에서 남계 혈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나 행정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유전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부인관계 사건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간통, 사생아, 그리고 거대한 왕실의 거짓말로 불립니다. 이 존경받는 가계도의 어느 시점에서 여왕이나 귀족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사생아는 순수 혈통의 왕족 후손으로 길러졌고 가짜 혈통을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2014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이 단 하나의 유전자 불일치는 영국 군주제의 끔찍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DNA 검사로는 정확히 언제 불륜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만약 가계도 초기에 단절이 일어났다면 리처드 3세, 그의 동생 에드워드 4세, 그리고 런던탑에 갇힌 유명한 왕자들은 생물학적으로 플랜테지넷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는 요크 가문이 잘못된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왕위를 놓고 참혹한 내전을 벌였다. 그들의 절대 권력의 기반은 완전히 생물학적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번 폭로는 리처드 1세 통치 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미스터리, 즉 런던탑의 왕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리처드 1세는 왕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카들을 런던탑에 가두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리처드 1세는 형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굳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족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동기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유전자 데이터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한 인물, 즉 튜더 왕조의 창시자 헨리 8세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헨리는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혈통적 근거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는 왕자들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온 나라가 헨리보다 그들이 더 강력한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헨리 8세는 그들이 살아남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제거하고 죽은 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대규모 선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이득이었다. 역사는 취약한 구성물이며 대부분 살아남은 자들이 펜을 쥐고 쓴 것이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괴물 같은 악당과 신성한 순혈 왕이라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주차장 아래 차가운 흙은 뼈와 염색체가 정치적 선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리처드 삼스의 DNA는 그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고 그의 육체적 고통을 인간적으로 조명하며 왕권의 허구성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난공불락의 성이나 기밀 문서 보관소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묻혀 미래의 과학이 발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유전적인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과학이 과거를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세요.